인턴이 된 회장. 62세 강도현 회장이 믿는 것은 단 하나 결과였다. 말은 쉽고 진심은 드물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목요일 밤 10시 회장실에 강도현과 그의 아들 강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강도현이 말했다.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한 건 언제 일이냐? 강지우가 답했다.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할인이도 준비하고 있어요. 강도현이 다시 물었다. 서할인, 너희 회사 마케팅 팀장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29살의 팀장. 이력은 화려하더구나. 그런데 너가 후계자인 걸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강지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계산적인 건 아니에요. 내 나이 되면 알게 될 거다. 사람의 본심이 얼마나 보기 어려운지. 강지우가 말했다. 저는 할인이를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을 못 믿으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게 아버지 방식이잖아요. 강지우가 문을 닫고 나갔다. 강도현은 빈 의자에 앉아 5분간 생각에 잠겼다. 그가 혼잣말을 했다. 직접 확인한다. 나쁘지 않군.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인사팀 임원을 불렀다. 강도현이 지시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인턴 계약서를 만들어라. 마케팅 3팀에 배치하고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인사팀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 마케팅 3팀은 서할인 팀장이 맡고 있는 팀입니다만. 강도현이 답했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팀이다. 일주일 후 강도현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시니어 인턴이 되었다. 회장 강도현의 위장 인턴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할인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한 달 후 월요일 아침 8시 30분. 강도현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로비에 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후반의 여자 직원이 그를 쳐다봤다. 그녀가 말을 걸었다. 혹시 신입이세요? 강도현이 답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와, 요즘은 시니어 인턴도 뽑나 보네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5층 마케팅 3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에는 30대 초반의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한 남자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신입 왔다.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강도현을 봤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었다. 서할인이었다. 서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 팀 팀장 서할인이에요. 강민준 씨 맞으시죠? 강도현이 답했다. 네, 맞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하시는 거 정말 멋지세요. 제가 최대한 잘 도와드릴게요. 서할인이 옆에 있던 남자 직원에게 말했다. 태수 씨, 민준 씨 자리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박태수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툴툴거리며 말했다.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구석 자리인데 인턴이라 어쩔 수 없어요. 강도현은 사무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서할인의 책상이 보였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점심시간이었다. 강도현은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다. 서할인이 식판을 들고 다가왔다. 민준 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강도현이 놀라며 물었다. 팀장님께서 여기요? 왜요? 인턴은 팀장이랑 밥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서할인이 앉으며 물었다. 민준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궁금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현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완고하다고 하더군요. 서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어떻게 보면 되게 벽이 높으세요.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며칠 보니까 그냥 서툴러서 그런 거더라고요. 사실은 엄청 성실하시잖아요. 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할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앞으로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완벽한 팀장은 아니지만 우리 팀은 가족같이 지내거든요. 그녀가 먼저 자리를 떴다. 강도연은 혼자 남아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봤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밤 9시 사무실에는 강도현과 서아린만 남아 있었다. 서아린이 말했다. 민준 씨 아직도 계세요? 이거 내일 해도 돼요. 아닙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인턴분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 계시면 제가 괜히 미안해지잖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어디 마음대로 돼요. 잘 들어가세요, 민준 씨. 서아린이 먼저 사무실을 나갔다. 강도연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서아린의 빈 책상을 바라봤다. 2주가 지났다. 화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았다. 김유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 직원이 울먹이며 서아린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클라이언트 이메일을 잘못 보냈어요. 서아린이 침착하게 물었다. 유진아, 일단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광고 기획안을 경쟁사에 보냈어요. CC에 넣다가 실수로요. 사무실이 술렁였다. 박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완전히 망했네. 이거 계약 날아가는 거 아냐? 다른 팀원들도 수군거렸다. 서아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들 조용히. 유진아, 언제 보냈어? 10분 전이요. 좋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경쟁사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할게. 너는 클라이언트한테 정식 메일 다시 보내고. 네. 정말 죄송해요.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빨리 수습하는 거야. 자, 움직여. 서아린은 전화기를 들고 여러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강도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1시간 후 상황이 수습되었다. 서아린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다행히 경쟁사에서 파일 삭제해줬어요. 클라이언트한테도 재발송 완료했고요. 김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면 돼. 그날 저녁 6시 본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본부장이 큰 소리로 물었다. 3팀. 오늘 오전에 기획안 오발송 사고 났다면서. 서아린이 일어섰다. 네, 본부장님. 제가 처리했습니다. 누가 실수한 거야? 박태수가 작게 말했다. 그게 유진이가. 서아린이 말을 끊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최종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본부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팀장이 책임진다고? 실수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 팀에서 일어난 일은 팀장 책임입니다. 좋아. 그럼 이번 달 평가에 반영하지. 알아서 해. 본부장이 나갔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김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팀장님 제 잘못인데. 서아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괜찮아. 우리 팀이잖아. 강도연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아린을 바라봤다. 그날 밤 강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한 주가 지났다. 목요일 오후 2시 회의실에 마케팅 3팀이 모였다. 본부장이 서류를 책상에 던지며 소리쳤다. 3팀. 이게 뭐야? 클라이언트가 기획안 전면 거부했어. 서아린이 침착하게 답했다. 본부장님, 저희가 다시 조율해 보겠습니다. 조율? 발표가 3일 남았어. 3일. 이거 망하면 너희 팀 전체 평가 최하야. 박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팀장님, 이거 진짜 어떡해요? 서아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부터 다시 파악해요. 모두 지금부터 비상체제. 회의가 끝났다. 팀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저녁 7시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했다. 밤 9시 박태수가 가방을 메며 말했다. 팀장님,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 밤 10시 김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님, 저도 갈게요. 그래, 내일 봐. 밤 11시 사무실에는 서아린과 강도연만 남았다.
서아린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먼저 가셔도 돼요. 강도현이 답했다. 팀장님은요? 저는 좀 더 있어야 해요. 이거 제 책임이니까.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아린이 강도현을 봤다. 민준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고마워요. 정말로. 두 사람은 밤새 일했다. 새벽 2시 서아린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다. 강도현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새벽 4시 서아린이 의자에 기대어 잠들었다. 강도현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아린의 어깨에 덮어줬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작업을 이어갔다. 새벽 6시 서아린이 눈을 떴다. 어깨에 걸친 재킷을 보고 놀랐다. 강도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일어나셨습니까? 서아린이 재킷을 보며 물었다. 이거 민준 씨 거죠? 따뜻한 커피 드세요. 오늘이 발표 준비 마지막 날입니다. 민준 씨 밤새 계셨어요? 별일 아닙니다. 자료 정리 끝냈습니다. 서아린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해요. 진심으로. 그날 오후 발표 30분 전이었다. 김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손상됐어요. 안 열려요. 박태수가 소리쳤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서아린이 침착하게 물었다. 백업 파일은? 그것도 같은 폴더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술렁였다. 본부장이 달려왔다. 뭐? 30분 남았는데 파일이 없어. 서아린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백업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이거 계약 날아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박태수가 말했다. 본부장님, 이건 팀 전체에. 본부장이 소리쳤다. 닥쳐. 팀장이 책임지는 거야. 그때 강도현이 조용히 나서며 노트북을 열었다. 파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도현을 봤다. 어젯밤에 혹시 몰라서 제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습니다. 강도현이 노트북을 서아린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발표 가능합니다. 서아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본부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인턴이 백업을? 당연한 일입니다. 2시간 후 발표가 끝났다. 클라이언트가 박수를 쳤다. 훌륭한 기획안입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마케팅 3팀이 회의실을 나왔다. 팀원들이 환호했다. 복도에서 서아린이 강도현을 불렀다. 민준 씨, 잠깐만요. 강도현이 멈춰섰다. 서아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팀 다 망했어요. 괜찮습니다. 팀원이니까요. 민준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인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든든한 분인 줄 몰랐어요. 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린이 말했다. 저 민준 씨, 다음 주에 제 남자친구 만나실래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남자친구요? 네. 강지우라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관계가 좀 안 좋아서요. 다음 주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저를 소개하기로 했거든요. 강도현이 잠시 침묵했다. 그렇습니까? 네. 저 되게 떨려요. 지후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시대요. 저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잖아요. 지우는 재벌 후계자고요. 아버지 눈엔 제가 초라하게 보일 것 같아요. 강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책임감 있고 팀원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아린이 웃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그 말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그날 밤 강도현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다. 서아린이 팀원의 실수를 감싼 모습,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던 모습,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던 모습. 강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아린의 인사 기록을 꺼냈다. 파일에는 그녀의 경력이 적혀 있었다. 대학 졸업 후 7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다. 승진 기록이 빠르게 이어졌다. 강도연은 파일을 덮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강지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일요일 집에서 저녁 먹자. 여자친구 데려와라. 메시지를 보낸 후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사무실에서 서아린이 전화를 받았다. 네, 지후야. 응? 정말? 일요일에? 서아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았어. 준비할게. 괜찮을 거야. 응, 사랑해. 전화를 끊은 서아린이 김유진에게 말했다. 유진 씨, 나 일요일에 남자친구 아버지 만나러 가. 헐, 드디어요? 떨리겠다. 완전 떨려. 어떡하지? 박태수가 말했다. 팀장님 성격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서아린이 한숨을 쉬었다. 평소처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강도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대화를 들었다. 점심시간 서아린이 강도연에게 다가왔다. 민준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그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서아린이 말했다. 민준 씨, 제가 일요일에 남자친구 아버지 만나러 가요. 그렇습니까? 너무 떨려요.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강도연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진심을 보이십시오. 진심이요? 꾸미거나 과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서아린이 웃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도연은 인사팀 임원에게 전화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턴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신분을 밝히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도연은 전화를 끊고 서재에 앉았다. 그는 한 달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의 본심이 얼마나 보기 어려운지. 강도연이 혼잣말을 했다. 내가 틀렸군. 토요일 오전 강도연은 집에서 일요일 저녁 준비를 지시했다. 메뉴는 간소하게 준비하십시오.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고요. 가정부가 물었다. 회장님, 특별한 손님이십니까?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아, 그럼 제대로 준비해야겠네요. 강도현이 말했다. 아닙니다. 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가 되었다. 강도현의 집 거실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강지후와 서아린이 현관에 섰다. 서아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강지후가 말했다. 하린아, 긴장 풀어. 괜찮을 거야. 응, 알아. 문이 열렸다. 강도현이 서 있었다. 서아린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민준 씨? 강지후가 당황하며 물었다. 하린아, 우리 아버지 아는 사람이야? 강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십시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다. 서아린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강지우는 아버지와 서아린을 번갈아 봤다. 강지우가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린이가 왜 아버지를 아는 거죠? 강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 한 달간 나는 너희 회사 마케팅 3팀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네?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서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민준 씨가 아니라 나는 강도연이다. 지후의 아버지. 강지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너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 하린이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다. 서아린이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시험까지 받게 된 것 같네요. 강도현이 서아린을 봤다. 아닙니다. 부족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네? 강도현이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결과로만 판단했습니다. 말은 믿지 않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지후와 서아린은 조용히 강도현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당신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서아린이 눈을 크게 떴다. 강도현이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팀원의 실수를 감쌌습니다. 본인의 평가가 낮아질 걸 알면서도 책임을 졌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밤새 일하면서도 팀원들을 먼저 집에 보냈습니다. 강도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당신은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팀을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서아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도현이 말했다. 나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지위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심한 건 내 잘못입니다. 강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강도현이 서아린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아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지후야. 내 아버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놓치지 마라. 강지우가 웃었다. 내 아버지. 강도현이 서아린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으로 편하게 지내주십시오. 서아린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졌다. 강도현이 물었다. 서아린 씨, 회사에서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팀이 회사에서 가장 행복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팀이라고. 성과는 행복이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지후와 서아린이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서아린이 강도현에게 말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날 밤 제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신 거. 그때도 시험이었나요? 강도현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추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서아린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도 오늘 말씀도 다요. 천만에요. 강지후와 서아린이 차에 올랐다. 강도현은 현관에 서서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정부가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마음에 드셨습니까? 강도현이 작게 웃었다. 마음에 든다는 말로는 부족하군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행이네요. 강도현이 서재로 돌아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62년을 살며 사람을 믿지 못했던 강도현. 결과만 보고 과정은 무시했던 강도현.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 다음 날 월요일 마케팅 3팀 사무실에 공지가 붙었다. 마케팅 3팀 팀장 서아린, 우수팀장상 수상 및 승진. 팀원들이 환호했다. 박태수가 말했다. 팀장님 축하해요. 김유진이 물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어디 가셨어요? 오늘 안 보이네요. 서아린이 웃으며 답했다. 민준 씨는 이제 안 오셔. 인턴 기간이 끝났대. 아, 아쉽다. 좋은 분이었는데. 서아린이 조용히 말했다. 응.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한 달 전 처음 만났던 조용한 인턴. 강민준이 아니라 강도현 회장이었던 그 사람. 서아린은 그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다. 오늘도 마케팅 3팀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 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회장이 인정한 리더. 그리고 그 리더를 믿고 따르는 팀원들. 강도현 회장은 자신의 회장실에서 이 모든 보고를 받았다. 그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작게 웃었다. 인턴으로 위장했던 한 달. 그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교훈을 남겼다.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강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고맙습니다, 서아린 씨. 그렇게 회장이 된 인턴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아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